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덕 국제 경제 TV입니다. 2023년 6월 3일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김상덕 국제경제는 한국도전본부와 서로 손을 맞잡고 도전정신이 강한 기업체를 발굴해서 상을 제정하고 또는 사기를 도와주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전정신, 한국도전본부 조영관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협조를 받고 또는 해외 무역, 건설 또 모든 면에서 저는 경험이 사실은 풍부합니다. 1977년 초반부터 출범을 하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간편하게 행정적으로 해결이 됐을 뿐이지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31차에 이어서 32차 리비아 사리어 파밍 프로젝트, 리비아 사리어 프로젝트는 수도 트리폴리에서 가면은 제2 벵가지에서 한 400km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있는데 거기에 파밍 프로젝트를 왜 크게 동아 그룹으로부터 48억이나 8억 불이나 이렇게 수주를 주고가면서 개발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비아는 거의가 사막입니다. 트리폴리라든지 제2 벵가지 주변에서는 한 비가 어느 정도 오기도 하고 또 과일도 맛있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거의가 농사가 되지 않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판명 프로젝트라고 사리어 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IAD 인터내셔널 어그리컬처럴 데벨롭먼트에서 지질 검사를 한 결과 리비아 국민 전체가 500년을 먹고 살아도 남을 물이 그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피는 1969년에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관이 우리도 사막에서 사막이지만 작업자족을 해야 된다. 식량 붙어서 작업자족을 하고 또 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사리어 파명 프로젝트가 48억 불의 동화 건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공사에 곡물이 이제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생산되면서 이제 뭐 감자라든지 밀 뭐 이런 것이 이제 생산될 건데 곡물 창고 공사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에 저는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동되는 주변 모두 도로공사라든지 이 농로공사지요. 그것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7년도 참여할 때는 참 후진국이었습니다. 리비아는 단지 석유 하나를 가지고 외국인을 자기 자국의 사람은 좀 고급스러운 일을 시켰지만은 전부 어려운 일, 허드렛 일,
이런 전부 다 케냐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즉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벵가지에서 제가 트리플을 오는데 시간이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시간에 대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김무정 회장도 같이 기다렸습니다. 거기는 뭐 재벌이고 뭐고 뭐 예우라는 거 없습니다. 꼼짝없이 그 더운 데서 한 3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김무정 회장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김무정 회장의 세계화, 우리는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뭐를 가지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 리비아 이런 것도 개척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뭐 알아들을 것도 같고 또 나이가 뭐 31살이 되니까 해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뭐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김무중 회장은 세계어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포니가 수출이 됐는데 77년도 수출이 됐는데요. 김무중 회장님이 그때 그래서 벵가지 공항에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100만 대만 자동차 100만 대만 수출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전 국민 30%가 먹고 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아마 대우그룹이 이게 쓰러지지 않았다면 그 소형 차를 더 그 대우가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꿈을 성취지 못하고 좌절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고, 그거 다 개발하는 것을 그 당시에 대우가 그렇게 쓰러지면서 다 중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냥 똥값으로 말이죠. 그런 우리가 대우를 잘못 그렇게 좀 부지 있다고 해서 해외 개척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경비도 들어가면서도 이 수주하는 데는 김무중 회장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 사람이 그 어른이 했다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얼마나 투자를 해서 우주 백기세단이라든지 중앙아시아에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동남아 이곳에 대우그룹의 손때가 안 묻은 데가 어떻습니까? 대우그룹을 죽인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소실입니다. 여하튼 뭐 그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그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리비아에 진출을 해서 저는 창고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1971년부터서 그 카다피는 녹색 혁명을 주저했습니다. 카다피도 우리나라에 60년대 초반부터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잘살기 운동, 그 다음에 치산 사업, 댐 사업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녹색혁명을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500년을 먹고 살아도 물이 있는 쌀이여 파면 프로젝트만 완료가 되면은 전 국민이 거기서 나오는 밀과 쌀과 그 다음에 과일, 토마토 생산되는 거죠. 전 국민이 그냥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니까 정말 녹색 전부 뭐 관공서에 이게 녹색 길을 달아놓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대우는 석유를 팔아서 대우한테 주로 아파트 공사를 많이 맡겼고 항만공사는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뭐 소소한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5개 회사가 진출을 했는데 수주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그때부터서 녹색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농촌의 생활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 하나도 나오는 다른데 나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전부 석유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으면서 항만 트리플러 항만도 고치고 그런 것은 거의 다 항만에 그런 크레인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현대건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도 중동은 4일 근무제입니다. 그 안에 그 이슬람교고 순위파입니다. 그 문화 안에서 그들은 자국에 그들은 일을 안 합니다. 거의 다 외국에 석유 팔아서 그다음에 돈을 주고 국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장에서 감독관이라든지 고급 인력은 뭐 리비아 사람들이 와 있고 리비아도 아프리카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도 잘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외국에 미국에서 다 유학 갔다 와서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적으로 봐서 국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게 국가 발전이 좀 더디고 이렇게 후퇴 왔기 때문에 소수의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리비아도 거의 다 농무성 이런데 제가 공사하는 강공사가 보면 거의 영국 같은 데서 영국 뭐 경제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캠브리지라든지 그다음 옥스포드에서 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친구들이 말이야 다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도시 개발하는데 카다피를 보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고급 기술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는 박정희 대통령 60년대부터서 우리 기능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철도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는 기술자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그 철도고등학교 그 다음에 최신고등학교를 국비로 그때 장학생으로 그렇게 기능공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그 최신고등학교 갖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저는 뭐 일반 대학으로 고등학교로 또 가고 했는데 우리 기술이 그렇게 기능공을 양성함으로써 기술이 굉장히 기술 방향이 넓어지고 우리 기능공 기술을 다 외국에서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한양주택, 그 다음에 현대건설, 또 삼성종합건설 다 가서 우리는 말레이시아라든지 또 쌍용건설에 가서 전부 다 사우디 제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진출해서 전부 다 프로젝트를 다 완만하게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서 고급 인력이 양성이 되고 우리나라 기술을 지금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뭐 독재를 했든 뭐든 하든 간에 유선헌부를 만들어 그래 했든 간에 중화공업을 갖다가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확장이 되고 고급 인력이 양성이 되고 고급 기능이 양성이 돼서 우리는 융합기술로 해서 80년대 붙어서 우리가 무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60년대 붙어서 수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 제일주의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쌀 생산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댐 건설, 그 다음에 보건설, 뭐 이렇게 해서 농촌의 그 천수답이 없어지도록, 그냥 물이 없어도 우리가 물을 저장해서 다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해온 시대가 60년대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 또 기능공에 확충이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몇억 불짜리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현대건설이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사업도 세계 1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화학공업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들어선 거지. 그때 중화학공업을 그 시기에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화호 추진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10대 경제 대국에 대국으로 이제 그 위치가 올라가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7대 강국,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30세, 40대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원전 기술이 부족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이제 핸드폰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소재를 거의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반도체는 세계 1위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대 재벌이 거의 재벌이 내는 세금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거의가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재벌이 이렇게 노사 분기가 생기고 그 민노 노정에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서 이렇게 일하는데 지장을 준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노총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자중하세요. 기업과 상생의 관계를 해서 그 세습하고 나쁜 정치하지 마세요. 예. 그다 이념 노동행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시장 경제에 적절하게 경영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자기의 권한을 찾아야 되는 거지. 지금 민주노총에서 스트라이크 일거리를 보면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 거의가 민주노총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대재벌이 안 되라는 법이 없고 국무총리, 대통령도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식이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했을 때 당신들은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영인이 됐을 때. 여러분 자중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자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노동도 세습을 해서 지금은 당장 돈 좀 더 받는다고 쉽게 뭐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큰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키워야지. 그렇게 단결 뭐 벌금가 해서 그렇게 구호를 갖다가 우리가 진짜 이해 못할 구호를 외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그럽니까? 퇴진하라고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지난 5년에 그 망가뜨린 우리 경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원을 하고 세계 어느 나라 대사들 공산주의 대사들 그다음 리비아 우리도 대사가 와 있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과거보다는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이미지도 굉장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외국 대사라든지 외국 고급 이러한 비즈니스
그리고 관료들이 우리나라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화합이 축적에 대해서 10대 재벌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이 큰 회사들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우를 살렸으면, 대우를 주기적으로 살렸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자동차가 1위 더 갔습니다. 그 당시에 75년부터 77년 사이에 소형 자동차로 해서 상하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쪽에 전부 다 대우 그룹이 세계화 해가지고 개척한 곳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똥값에 대우가 이렇게 그룹이 해체되면서 똥값에 전부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기술이 오늘날 중국에 다 배워서 지금 현대장정들을 따라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국가 관료들이 이렇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물론 무조건 하고 자기 눈에서 모든 국정을 해결하겠다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는 고급 인력, 기술, 그 다음에 이제는 돈도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완 보유고도 많이 있고. 그러나 올해 작년부터서 올해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후유증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 올해 무역 적자가 나는 한 255불 이상 날 걸로 봅니다. 이게 10년 되면 2,500불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예양 보유가 한 5천 몇백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이내는 다 없어집니다. 또 IMF 옵니다. 여러분 정말 기업에 잘 협조를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이 취직 많은 데가 없습니다. 외국보다도. 우리나라 전부 다 뭐 2년째 여러분 뭐 별 공부도 안 하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전부 다 건들거리고 말이지 취직을 안 하잖아요. 생산 공장에. 여러분이 생산 공장에 다양하게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대기업에 있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미래의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기 분야만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 일거리를 다 뺏기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뭐 정시에 또는 뭐 이렇게 불법으로 있는 노동자 11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노동자를 우리가 다 뺏기고 말이지 보험이 5대 보험이고 뭐고 전부 뭐 조선족한테 다 뺏기고 말이야. 왜 이 정책도 그렇고 이렇게 엉망이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뭐 몇천만 불 몇천억 불 뭐 이렇게 해안 보유고가 있더라도 없어지려면은 금방입니다. 김정선 대통령 때 IMF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IMF로 올 거라는 걸 생각이나 했습니까? 다 정치 잘못하고. 그 다음에 IMF 해결하니까 북한에 불법 선거에서 북한 그냥 국민에게 허락도 안 받고 불법 선거에서 무기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말이지, 로켓, 싸고 핵무기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서 나와서 개발했겠습니까? 이런 정치를 하니까 우리는 벌써 대우그룹이 해체는 되지만 저는 오히 벌써 수준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는 이슬람이고 또 이슬람 국가로서 철저한 종교 정신을 가지면서
카다피가 지금 이제 축출이 되고 그랬지만은 어느 나라든 혁명이 되면서 왕권에서 혁명이 되면서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당교도 되고 해서 자기 나라 기름이 없었으면은 그거는 뭐 다 굶겨 죽이죠. 기름이 있어가지고 자급자족 녹색혁명을 부르짖어서 그래도 그 당시 27살에 혁명을 해서 성공했는데 27살에 해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앞선 보입니다. 카다피는. 그러나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회주의 이거 공산주의를 하면서 문호를 갖다가 이렇게 서방과 이게 단절을 하면서 자기 나라에 석유 팔아서 한계가 있지 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카다피는 축출이 됐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런 도시 보건공사를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제일 알아주고 있습니다. 중동에.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애교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대사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지금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면 새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이고 이미지고 시장 경제 쪽으로 확장하는데 자기들 리비아도 대사가 그럽니다. 보건 사업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될 것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리비아에 지금 현재 또 대우가 그 전부 70년대부터서 그런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조 원 이상 리비아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리비아뿐만 아니라 회사들의 중소기업도 많이 들어가서 개척에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이 따라가야 됩니다. 기술이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도자라든지 모든 중소기업이 다 돕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 해서 중소기업도 이렇게 노동자를 우리나라 기술 기능공을 확보해서 그 좀 대학 말이지 뭐 2년째 내가 가지고 그 황제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 예? 좀 겸손하세요. 왜 핸드폰 가지고 말이지 스마트폰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그럽니까? 중소기업이 하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삽니다. 왜 이제 외국에 전부 그 달러를 다 뺏깁니까? 네팔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 일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태어나는 팔자가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어서 팔아먹을 것도 없고 석유도 없고 우리는 기술과 근면성실 일하는 겁니다. 돈 좀 버리고 좀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경제 발전을 시켰습니까?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룩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업이 있을 때 선대들이 이렇게 놓은 것을 가져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중하시고 민주노총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레이시아 제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우리가 스포츠웨어 한국 조나단 스포츠라고 해서 많이 수출도 그 당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이지리아 아부자 신도시 건설에도 참여를 했고 여러 경험을 개발 무역 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몸이 2001년도 아빠 죽을 거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지금도 완치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죽기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을 좀 강론을 해서 여러분이 경험 없이 진출을 하고 개척한다고 도전을 해가지고 데미지를 입게 쉬운데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제가 강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도전본부하고 손을 잡고 또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 또
기업이 기술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선발을 해서 상도 제정하고 여러분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저의 강론을 듣고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